네, 참고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몇몇 방송사에서 리포터, 기자로 일하다가 2012년 초부터 대전에 있는 SBS 대전 지역 방송인 TJB에서 3년 반 동안 메인 뉴스의 앵커를 지내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선망의 적을 앵커를 하시다가 제가 알기는 그 노동법의 현실에 절망을 해서 그 앵커를 사직을 하고 노동인권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신 네, 하고 계시죠? 네, 맞죠? 올해 1월에 퇴사를 했고, 네, 지금 네. 재학 중입니다. 네네. 우리가 특히 보도 분야에 메인 앵커 같으면 당연히 정규직이고 회사의 어떤 방침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계약서도 없이 일을 하다가 근데 계약서를 했는데 그 계약서가 일종의 프리랜서 계약서죠. 우리가 이제 프리랜서를 할 것 같으면 그 회사에 대해서는 자기 할 일만 하고 그 외에 가외로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게 프리랜서죠. 그게 가능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일할 때?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입사를 해서 그 3차에 걸친 전형을 거쳐서 TJB에 입사를 했고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친 뒤에 내부 오디션을 거쳐서 8시 메인 뉴스 앵커로 발탁이 2012년 4월에 됐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아나운서가 6명이었습니다. 근데 6명 모두 계약서를 단 한 명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계약서를 그때 돼서야 썼는데 그것도 저희 중에 한 명이 구두 통보만으로 해고가 되면서 저희 나머지 아나운서들이 너무 불안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한 달에 걸친 협의를 거쳐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 역시 프리랜서 계약서라고 이름이 되어 있지 않았고 전속 계약서로 되어 있고 다른 방송국에는 출연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부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사실 프리랜서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8시 메인 뉴스를 맡고 있는 3년 6개월 동안 회사에서 위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회사의 체면을 위해서 개인적인 추가적인 수입 소득원을 얻지 못하도록 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리랜서라는 미명에 임금 X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해도 굉장히 저임금을 받았고 말하자면은 사실상 종속적인 노동을 했지만은 프리랜서라는 계약의 미명하에서 그야말로 열악한 그것도 불안한 고용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는 그래서 그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절망을 해서 동료의 한 분이 퇴직을 했는데 그분은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아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지금 참고인께서는 퇴직한 후에 똑같은 그런 퇴직금 받기 위해서 노동청에다가 어떤 청원을 했는데 근로자성을 부인당해서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노동청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퇴사했던 2016년에 퇴사했던 유 아나운서가 저와 입사 동기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근로자성이 인정이 됐고 저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월에 퇴사를 했는데 저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퇴사한 또 6년을 근무한 다른 아나운서가 있는데 그 친구는 심지어 근로자성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판단을 하지 않기도 하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누구는 근로자고 심지어 4년 3개월을 일한 사람은 근로자, 6년을 일한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의적이고 이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것인지 좀 의심이 들었는데요. 사실 저희들에 대해서 뭔가가 바뀐 게 있다면 회사가 2017년도에 저희들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유 아나운서와 법적 소송을 가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계약서도 무단으로 자기네들이 만든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사인을 하라고 강요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용역 수행자로 저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반대를 했고 그 결과 저에게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퇴직금을 받게 된 그런 일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사측에서는 말하자면은 고용자가 아닌 것처럼 말하자면 동서성이 없는 것처럼 많은 자기적인 어떤 기법을 동원했다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그거를 노동청이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서 네. 말하자면 노동자가 아니고 프리랜서라서 퇴직금이 없다 이렇게 판정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현재 민사소송을 소송을 제기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노동청에 재진정을 넣었는데 그 재진정은 엄연한 의미에서 불복 절차나 이의 절차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단지 한 번 더 판정을 해달라는 의미라고 들었고요. 부당해고 같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판정을 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근로자성 판단은 이것이 주어지면은 저희가 민사소송을 무료로 지원받아서 그 사용자가 계속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어서 민사소송에서 저희가 무료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문제는 이게 참고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열악한, 불안한, 그야말로 속된 말로 하면은 바깥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만은 저임금의 불안한 고용에 휘달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엄격하게 보면은 이게 노동법의 위반이죠. 그리고 감독관청인 노동청이 이런 데까지는 손을 못 미쳤는지 아니면 무관심했는지 알 수 없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관청이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느끼시는 심정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특히 노동당국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방송사의 어떤 네, 저는 MBC 기자로 1년 8개월을 근무를 했고 그 이후에 정규직 기자를 포기하고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10년 동안 비정규직 방송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언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믿어왔고 저는 그러한 방송국의 보도 기능을 일정 부분 수행해 왔습니다. 뉴스의 생명은 결국 신뢰성이고 그리고 보도의 핵심은 감시와 고발입니다. 그들 자체가 떳떳하지 않으면 그들이 노동인권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근무했던 언론을 위해서 사실 이렇게 지금 로스쿨에 오기도 했고 또 이 방송국의 민낯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이 달라지고 언론이 떳떳해져야 그들의 감시와 그들의 고발이 의미가 있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국의 갑질과 횡포가 전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아나운서는 굉장히 극소수고 또 이 바닥이 좁다는 이유로 협박이나 회유 그리고 이런 일을 문제 삼을 경우에 너는 다른 데 가서 방송을 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자발적인 포기도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섰고 저보다 그래도 구성원이 많은 작가들이나 스태프들은 이제 노조를 만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이러한 비정규직 방송인들의 근로자성에 대해서 보다 더 노동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포장지로 그 실질을 가린다고 해서 그 포장지에 절대 속지 말고 그 실질을 제대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에 계속 공부하고 있는 법전입니다. 아직 1학년이어서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이 법에는 근로기준법이 들어가 있고 그 근로기준법 안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또는 일자리를 잃으면서 원했던 것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영역에 많은 노동자들이 실제로 스태프들은 목숨을 잃기도 하고 과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정말 원하던 방송을 떠나야지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그 법이 문제라면 법을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사람의 문제라면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앞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환경이 달라질 때까지 목소리 내겠습니다. 미약한 제 목소리가 방송 영역의 근로 환경 개선의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